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 친구를 선택할 때는 천천히, 친구를 바꿀 때는 더 천천히 하라를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우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친구는 단순히 일상의 동반자를 넘어 우리의 내면과 삶의 방향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며 친구를 바꾸는 일은 더욱더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무게와 중요성을 강조한 프랭클린의 명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됩니다. 친구의 가치관, 행동, 그리고 태도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성격과 방향성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이고 성실한 친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친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이나 순간적인 매력에 이끌리기보다는 그들의 진정성과 꾸준함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를 바꾸는 일은 신중함을 넘어 더욱 깊은 자기 성찰과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갈등을 겪을 때 그 관계를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갈등과 오해를 동반하기 마련이며,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친구의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명언은 단순한 격언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성찰하게 합니다. 친구는 단지 우리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더 나은 선택과 성장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천천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깊은 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습관, 심지어 미래까지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친구는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친구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고 열정적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친구와 어울리면 그들의 태도가 우리 삶에 스며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친구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지지와 위로를 제공하며 우리를 이해해주는 존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친구가 곁에 있어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친구는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친구는 우리의 목표와 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친구와 어울린다면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친구는 우리의 도전을 낙담시키고 안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반대로 이해심 많고 관대한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렇듯 친구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매력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친구를 선택할 때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오래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관계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삶을 함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인상이나 겉모습에만 의존해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꾸준함과 진실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일관된 행동이 우리의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성실함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친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몇 주,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통해 우리의 가치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본받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를 더 보호하려는 경계심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점점 더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두고 관계를 살피는 것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즐거움을 넘어 장기적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들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운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돕습니다. 반면에 일부 친구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진심, 꾸준함,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순간적인 매력에 이끌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위해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인내와 관찰을 통해 형성된 우정은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 올리는 과정이며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지지와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일시적인 흥미를 제공하고 순간적인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곁에 있어주고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관계를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신뢰는 우리가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친구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를 쌓는 과정은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자연스러운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신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서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순간적인 매력에 이끌리기보다는 그들의 진정성과 꾸준함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방관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어주며 우리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순간에 지치지 않고 함께 있어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는 순간 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려면 단순히 말뿐인지 아니면 행동으로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작은 성공도 소중히 여기며 그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축하를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 질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우리의 성장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의 태도는 그들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를 돕는 친구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우리가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천천히 관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의 진실한 배려와 따뜻함이 서서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를 바꿀 때는 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친구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충동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갈등이 본질과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때로는 갈등을 통해 더 깊이 연결되는 여정을 포함합니다. 친구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먼저 그 실망의 이유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느낀 실망은 그들의 의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은 갈등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거나 약속을 잊었다고 해서 관계를 즉시 끊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갈등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 차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해는 종종 대화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성숙도와 관계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갈등을 단순히 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그 관계가 전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제공한 긍정적인 면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신뢰가 한 번 깨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쌓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바꾸기 전에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우리의 친구 또한 그렇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것이 정말로 관계를 끊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가끔은 실수나 오해가 관계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갈등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바쁜 시기에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즉시 관계를 끊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쁜 업무 스케줄,
개인적인 문제, 혹은 단순히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곧바로 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때 거절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순간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몇 번의 약속을 어겼다면 그 이유가 반복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순간의 실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친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에 미친 영향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행동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면 그 실망감이 단순히 우리의 높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바쁜 시기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공유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관계를 끝낼 문제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친구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정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신뢰는 그 자체로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이며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 시간,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가 친구에게 기대했던 것이 현실적이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한 번의 대화나 단순한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과정은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불안정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신뢰와 이해를 제공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친구를 바꾸는 결정은 절대 우리의 감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이 격렬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이나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그 순간의 결정을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종종 그 친구와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친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입장에서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바꾸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여유를 주며 그 관계가 단절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해나 일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친구를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포함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느낀 감정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할 여지가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관계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단순히 친구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인 순간의 충동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성숙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 선택과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은 단순히 친구 관계에 대한 지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고 유지하라는 조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가치관과 어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좋은 친구는 단순히 좋은 시간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목표, 심지어 미래의 방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친구를 쉽게 바꾸지 말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인내와 용서,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과 오해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관계의 끝으로 간주하는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탐구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갈등과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은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혹은 친구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친구의 행동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넘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은 이야기와 배운 교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며 늘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